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오늘은 3편 진행 중인 경매물건 지금 계속해서 브리핑하고 있죠. 어디 했더라? 용인시, 그 다음에 안성시, 그 다음에 오늘은 화성시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서 한 30개 시군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화성시는 좀 시 면적도 굉장히 넓고 물건도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배울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 그러면 좀 멈출 거고요. 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너무 이렇게 주식을 요즘 물 좋죠. 근데 이렇게 단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게 돼요. 그리고 주식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애도 어른도 학생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뭐 여자든 남자든 뭐 국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체급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진짜 주식은요. 체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노력만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주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주식 습관이요, 평생으로 갑니다. 정말 주식은 처음에 습관 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주식 투자 1, 2년이 또는 2, 3년이 자기 평생의 주식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을 배울 때는요, 반드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돈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강의 쫓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한 3년은 그렇게 주식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배울 건 그렇게 특별히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배워서 터득한 어떤 그런 기법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 제가 보통 한 달에 열심히 투자하면 한 100%는 나거든요, 원금 대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달에 편하게 한 5% 10%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식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반드시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일생이 편합니다. 평생이 편해요. 정말 주식 배울 때 2, 3년, 3, 4년의 어떤 그런 투자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공부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부동산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주식은 갖고 있으면 병입니다, 병. 아시죠? 저도 초창기에 한 뭐 5, 6년 동안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화성시 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마감이 됐어요. 8월 31일까지 다 마감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31일 날, 8월 30일 날, 31일 날 양일간에 지금까지 좀 미뤘던 분들께서 좀 많이 구매를 해주셨고,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요. 저는 그런 말씀 제가 잠깐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 교재를 사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서 정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보여드렸죠, 200몇 분이 구매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경매하시면서, 특히 블루오션 교재까지 구매하신 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질문하면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매일 질문하면 힘들고, 저도 지금 몇백 명을 상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힘든데, 이렇게 조금 웬만한 것들은 좀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찾아주시고요. 정말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선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입찰 들어가기 전에 꼭 내가 이런 거는 검토해봐야 되겠다. 박사령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먼저 피력해 주시면 제가 또 제 의견을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무작정 그냥 이렇게 좀 공부 차원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내년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교재 판매에 관해서는 생각이 없고요. 지금은 제가 주식 교재를 좀 더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제 만약에 혹시 교재 판매를 하더라도 지금에 있던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수록하진 않을 거예요. 뺄 거 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나중에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할 거고, 너무 많은 이제 좀 사실들을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화성시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재 판매는 끝났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지 마시고요. 뭐 또 저희 하지 마십시오. 이제 뭐 교재 판매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판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성시 편, 화성시 물건을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딨어? 자, 화성시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 물건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최대한 빨리빨리.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건 브리핑을 지금 제가 3편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517, 78, 79강인가? 네. 이렇게 지금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를 하고 있는데, 본 물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 아니에요. 제 블루오션을 구매하신 분들께까지, 이제 위에서 제가 빠르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뭐 저한테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초보자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건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100개가 나왔어요. 한 200개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들 하나도 없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고, 이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에 쌓여있고 그러는 건데, 저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 물론 이제 기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한 7, 80%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놈 새끼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과소 토지는 브리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시세는 각자 조사하십시오. 그죠? 시세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출고 전략도 반드시 3가지 정도 안으로 스스로 설정하십시오. 그죠? 공법상, 민법상 규제 위주로 물건을 둘러볼 거고요. 상가의 경우는 1층 외에는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가는 저는 1층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죠? 뭐 3층, 4층 준다 해도 저는 관리하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저는요.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제가 물건 브리핑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빨리 브리핑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정확히 다 설명을 한 물건 가지고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요약만 탁탁탁 짚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제 블루오션 교재 가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기 얻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요 이제. 근데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같이 또 기본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아 물건 이렇게 보는 거구나, 빨리빨리 이제 뭐 어려운 거 없네, 그런 식으로 그러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물건은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79강 화성시 경매 물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위에서 빨리빨리 볼게요. 다 설명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요게 보니까 이제 뭐 근린상가예요. 근린상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는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십시오. 1번 물건. 자, 이거 뭐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인데, 집합상가예요. 그죠? 임장을 직접 가봐야 하고, 내부 위치, 그러니까 이런 집합상가가 나오게 되면, 그죠? 나오게 되면, 한번 볼게요. 1층이죠? 1층인데,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공실인 것도 있어요. 공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인데, 자, 여러분 요런 거요, 제가 주의사항을 몇 개 말씀드려놨어요. 그죠? 이게 상가 위치가, 그죠? 대로변이긴 하나, 대로변은 대부분 흐르는 상가일 경우가 많아요. 그죠? 특히 신도시 상가는 제가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뭐 시흥시에도 많이 있고 안산시에도 많이 있었고 다른 시도에도 신도시 상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신도시 상가가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디가 중심 상권이 될지는 몰라요. 그죠? 어디가 중심 상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 말에 혹해가지고 낼름 분양 받거든요. 결국에는 대부분 60, 70%가 다 경매로 돌고 또 돌고 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도시 상가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는 구도심 상가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 물건을 임장하실 때는 직접 가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중심, 요게 저기잖아요. 집합상가잖아요. 집합상가도 요렇게 외곽에 있는 뭐 상가는 그나마 위치하고 있는 상가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도로 있는 뭐 이쪽 상가는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도로 후면이라든가 이쪽이 막 인도라든가 이쪽 인도예요. 인도인 경우 아니면 또 내부에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내부 상가들, 요런 상가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들어가서 뭐 하실 거 아니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뭐 싸다고 낼름 받으면 평생 그거 존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존버가 뭔 뜻인지 아시죠? 존나게 버틴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상가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에 있는 건데,
근린시설이에요, 이것도요. 근린시설인데, 대충 한 물건 위치를 볼게요. 물건 위치라든가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조그만 건물이 두 동이 있고, 그렇죠? 조그만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두 동을 갖다 세우잖아요. 그죠? 이 토지 전체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두 동을 나란히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분들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덮어요, 이렇게. 여기를 덮어서 이 전체를, 이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쓰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통용됐거든요. 그죠? 하나의 건물로.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고, 그죠? 준공검사 받고 다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위에 천장 덮어서 다시 이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위에 천장을 씌우면, 그죠? 천장하고 벽을 씌우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조금 옛날에 야매도 많이 부렸던 사항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바로바로 발각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나란히 짓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너무 적다. 너무 적게 지었죠. 건물 면적을 적게 지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건폐율 용적률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이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그런 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 설명했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어디에 녹간농자에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느 곳이든 다 지정할 수 있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죠. 앞으로 모든 토지 이용은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제 전강이라든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보십시오. 일단 성장관리 권역이죠. 화성시도. 그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기 전에 성장관리 계획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왜 뭔가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모르신 분은 제 강의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 계좌에 나와 있어요. 성장관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또는 건축허가 착공 제한지역,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중에 뭐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뭐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뭐 권리상의 문제도 따로 발견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또 뭐 하나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화성 북쪽하고 남쪽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화성시거든요. 화성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궁평항을 기준으로 궁평항 이남 쪽은 조금 투자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황금성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궁평항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여기 송산 그린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첨단 산업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개발 압력도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지만 저는 이 궁평항을 기준으로 이 평택 쪽 가까운 곳은 조금 좀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물건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이고 뭐야 이거 자꾸 왜 이러냐. 자, 그리고 다음에 볼게요. 자, 이 물건. 자, 이건 제가 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뭐 건축을 여기 있죠?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죠? 여기 뭐 기둥도 세우고 있는 중이고, 바닥 콘크리트 깔려 있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요? 건축 허가권 살아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착공도 이미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물이 소유자 미상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해결 못 합니까? 제 블루오션 기자에 다 나와 있죠?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 놨지만, 자, 볼게요. 이 물건 체크할 사항. 소유자 미상의 건축 중인 구조물이 있대요. 소유자 미상의 건축 중인 구조물. 그럼 뭐 어떻게 따는데? 또 건축 허가권도 살아있죠. 있겠죠. 그러면 건축 허가권이 살아있으면 토지 소유자권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되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제 블루오션 기재에 20개, 30개 사례를 제가 올려놨죠.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권 뭐 가보니까 사람 없다고 하면 그죠? 현황조사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현황조사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직접 또 가보시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이런 게 건축학원 살아있고 좀 착공도 돼 있고, 왜 사람들은 모든 학원들은 다 그래요. 제가 솔직히 개하수 전문가들이라고 하잖아요. 건축학원, 개발행위허가권, 착공이 돼 있다. 건축 취소 안 된다. 건축허가권 사와야 된다. 이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100만원짜리 블루오션 교재에 뭐 있습니까? 요거 100% 해결한다. 우리는. 해결해요. 하수들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린 하수들 제가 다 내리라고 했더니 다 내렸더라고요. 그죠?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뭐 설왕설래 할 겁니다. 근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됩니다. 될 수 있고 토지를 가진 자가 이깁니다. 아셨죠? 하수 전문가님들? 그죠? 하수 전문가님들 그 건축학권 100% 되고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을 거짓말 시키니까 일반인들, 사람들이 경매를 잘못 배웠어. 주식도 잘못 배우지만 경매도 잘못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더 유찰되겠죠. 유찰되겠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리는 낚시가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물건. 요물건 이제 임야네요. 임야. 그죠? 임야를 딱 보면 임야입니다. 맹지는 아니죠. 맹지는 아니고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자, 이물건인가 봐요. 이렇게. 이물건 네 필지가 나와 있는데, 자, 네 필지 제가 대충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개발이 돼 있는 건가 안 돼 있는가 뭐 이렇게 조감도예요. 조감도인데 이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조감도를 갖다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조감들을 이 감정평가사가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물건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물건이라고요. 여기 있는 물건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임야를 볼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화성시 개발행위 조건이 뭐예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보면 알잖아요. 그죠? 15도 미만만 개발 가능하잖아요. 화성시는. 자, 그러면 경사도 15도 미만. 그 다음에 또 화성시는 지방구까지. 각 동별로 지방구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경사도가 높으면, 그죠? 경사도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토지를 개발할 때 범면이라든가 아니면 석축,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많지 않고,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물건 이제 여기 5필지가 있습니다. 5필지가 있죠. 우리 경사도 확인 여러분 1초 만에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일부러 강의 옛날에 했는데 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뭐 일반인들한테 공짜로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뭐 그거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사도 1초 만에 확인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필지 55도 이상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죠. 개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지는 15도 미만이 50%, 세 번째 15도 미만이 10%, 네 번째 15도 미만이 15%, 여섯 번째 15도 미만이 60%. 그럼 여러분 이거 거의 뭐 이 전체 토지 중에, 그죠? 한 20%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 정도 개발하면 뭐합니까? 이 석축 쌓고 변면 쌓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개풀이나 뭐 남는 거 있겠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들어가십시오. 물론 내가 여기다 뭐 더덕 키우고 뭐 하게 뭐 좀 닭도 키우고 그러려면 상관없겠지만, 그죠? 맹지는 아니지만 공법상 맹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죠? 나머지는 판단하시고, 자, 이거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근린시설이거든요. 근린시설인데, 자, 요 물건. 뭐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멀어서, 그죠? 요렇게. 요 물건이네요. 여기 이제 제시 물건도 있고 보면, 자, 사건 번호는 제가 항상 이렇게 공개해드립니다. 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죠? 진행 중인 물건이니까. 그 인수도 약간 밑에 이제 그 보면 임차인도 있어요. 임차인 하나, 여기 한 분, 인수해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2천에 월 100인데 인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사항들, 이제 검토해볼 사항이, 여기 이제 지분이지 않습니까? 지분이에요. 지분인데, 지분은 이 본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입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지분이라는 거다. 도로가 지분. 도로가 지분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 내가 이 토지를, 본건지를, 경매 물건지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장을 경매 받을 때는 몇 가지 사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토지대
건물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5고 건물이 5다. 공장을 사용하는데 건물이 5대 5일 이렇게 하면 이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물건들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장은 보통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많으면 토지가 7, 건물이 3. 평균적인 것은 저는 그래요. 토지가 8, 건물은 2 정도밖에 감정이 안 돼야 돼요. 8대 2 정도로. 그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공장을 낙찰을 받는데 너무나 많이 건물 씀삥이라고 새 거라고 감정평가를 높게 해서 건물 가치가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죠? 감가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건물 가격이 높은 것들은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 경매할 때는 꼭 그런 것들을 체크해봐라. 그리고 공장 저당법, 여기는 이제 또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는 건물, 토지, 기계 기구류까지 다 공장 저당법 한꺼번에 저당권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기구류의 비율도 높냐 낮냐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철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장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 기계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 기구를 왜 중고값으로 대부분 팔든가 아니면 고철값으로 파냐면 어떤 기본적인 기계기구를 사요. 그럼 이 생산 설비에 맞게 이 기계기구를 뜯어 고쳐요. 뜯어 고치다 보니까 기계기구 원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생산 설비에 맞게 이 공장의 특성에 맞게 개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업종, 똑같은 업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기계기구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기구 비중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다음. 요거, 뭐, 2에 858. 뭐, 요건 뭐, 주택이네요. 주택인데, 뭐, 좀 이렇게 토지 평수도 작아요. 뭐, 그래서 가격 맞으면 여러분들 뭐,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가격 맞으면, 뭐, 저렴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그죠? 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자, 임야인데, 요게 이제 한 5,000평 돼요, 5,000평. 임야인데, 5,000평 됩니다. 5,000평 되고, 토지만 매각이에요. 자, 이 토지인가 뭐예요, 이렇게요. 여기 토지인데, 자, 내용을 한번 대충 볼게요. 여기 뭐, 전선도 지나가고 그러네요. 도로변인데, 도로 옆인데, 뭐, 개발을 하려고 했나봐요. 그죠? 개발하려고 했던 땅인데, 그럼 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행 허가권, 건축허가권 살아있겠죠? 그죠? 개발행 허가권, 건축허가권 다 살아있겠죠? 그죠? 그럼 건축관계자 몇 명 되냐? 저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 블루오션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제가 안 드려야 될 걸 드렸어요. 제가 그 블루오션 계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진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보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거 있고요. 표가 있고요. A3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건축학관, 또 이제 다시 말해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받는 방법. 그죠?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맹지에서 떼돈 버는 방법들.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도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린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 그래서 어찌라고. 그죠? 그래서 어찌라고. 예? 대다수 99%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 봐서 사와야 됩니까? 사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이런 거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지식이 곧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교재 판다고 기회를 드렸는데도 블루오션 계좌까지 블루오션 계좌 한 3개월 팔았습니다. 3개월 판다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신 분들은 정말 그만큼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십시오. 고생 한번 해보시고 남들보다 훨씬 늦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블루오션 계좌 사신 분들 정말 이런 거 문제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되죠? 우리한테는 이런 게 기회의 땅 아닙니까? 이게 만약 땅이 좋다면 그죠? 가치는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뭐 저 양반 또 가치도 모르면서 뭐 강의하고 있어. 그딴 얘기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뭐 담보
담보지상권도 설정돼 있죠. 그죠? 담보지상권이 뭔지 알죠? 그죠?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시에 이 지상에 그죠? 지상에 다른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이 저당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같은 은행에서. 그럼 이 지상권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다 소멸되는 거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도 있어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쁩니까? 그죠? 아니,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나는 그래 참 강의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래 돈을 못 버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서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맹지 사면 안 됩니다. 맹지 사면 안 된다는 그 전문가 진짜 확 그냥 진짜 입을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 이씨.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할 게 없어, 할 게. 맨 뭐 국어점령 허가 그딴 거나 맹지 탈출해서 그런 거나 아니고 앞당하고 뒷당하고 바꾸자 그딴 얘기나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경매 제대로 하고 이런 거 개발행위 살아있는 거 맹지 안 하고 그죠? 뭐가 미등기 건물 있는 거 안 하고 응? 건축 연도별로 흐름도 모르는데 그따위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 할 게 뭐 있어요? 차포 떼고 나면 아까 그런 거 단독주택 같은 거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요런 거나 해요? 요런 거나 낙찰 받고 뭐 돈천 뛰기 하고 그럽니까? 아 그런 걸 왜 해요? 그죠? 경매를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남들보다 큰 돈을 벌고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경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말 제가 12년 동안 15년 동안 몰랐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팔았을 때 기회 저질렀을 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처럼 뭐 이거 공동구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메일 쪽팔리게 보내지 말고요. 정말 아유 진짜 남사스러워서 진짜 지식은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이 이게 이게 건축물이죠. 여기서 이게 토지야. 그러면 여기 뭐 철탑이 이렇게 여기 철탑이 이 선화지야. 철탑이 지나가. 그죠? 고압선이 지나가. 그럼 이 토지가 나쁜 땅입니까?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이 지상권자들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 건축행위를 못해요?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하수라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요. 이것은 구분지상권 설정자,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한전.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협의사항이에요. 내가 건축물을 줄 수 있어요. 왜 건축물을 못 준다고 생각하세요? 뭐 고압선 밑에 있으면 전기 맞고 막 그 건강에 안 좋은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돈 벌 수 있는 건 많은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주식 습관, 잘못된 부동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야. 저는 그거 압니다. 항상 부산에 계신 강동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식하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거 뭐 특별히 문제 있습니까? 가격 맞으면 또 내가 이익이 남겠다 생각하면 진행하는 거죠. 자,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요 물건이에요. 이것도 상가인데, 자, 요것도 상가입니다. 상가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보여야 될 게, 저는 뭐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전자지도 한번 볼게요. 자, 뭐, 주위에는 뭐 아파트도 혼재되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여기, 단절되어 있는 토지죠. 그죠? 이쪽하고 단절된 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권은 여기서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확대를 해보면, 자, 뭐, 개천가라 뭐, 개천인지 어쩐지 모르겠네. 개천가라 좋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 일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개천 쪽이에요. 개천 쪽. 그리고 이쪽 개천 쪽에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도로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밖에 이용 안 해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기 유입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몇 분들, 뭐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배달 전문을 하든가 그래서 이런 상가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출구 전략이 없다면 이런 상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가라고 해서 냅슨 됐으면 덜름덜름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요것도 해야 되나? 자,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 이 물건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이제 뭐 교회를 쓰고 있나 보네요. 문화 및 집회시설. 자, 그러면 이게 8억인데 지금 요게 한 600평 되네요. 자, 그럼 위치 한번 볼게요. 뭐 위치를 떠나서 위치는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괜찮게 확 뚫리고 또 괜찮네요. 그죠? 땅이 그래도 600평이면 그래도 적은 땅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요건가? 요건가 보네. 두 개인가 보네요. 그죠? 두 개인가 봐. 자, 그러면 이게 문화 집회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 옛날에 20강이 있을 거예요. 제 교재 20강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문화 집회시설에 관해서 또 종교시설에 관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제가 상세히 교재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문화 집회시설인데 요걸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용도 변경의 기본은 그러니까 교재 참고하세요. 자,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잖아요. 그죠?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이 순서대로 이게 제일 센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일 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 그죠? 허가잖아요. 그러면 종교시설은 바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일정 면적 이상이니까 문화 집회시로 되어 있는 거죠. 영업시설 중에서. 자, 그러면 밑에서 뭐 이종 근생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공장으로 쓴다든가 가능하겠죠?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 제가 수없이 강의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부동산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법률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활용 방안, 출구 전략을 반드시 만들고 내가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출구 전략을 만들지. 알아야지.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제 교재 블루오션까지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혼자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종교단체잖아. 그죠? 종교단체. 소유자가 종교단체야. 대한여수교 장로회, 중앙교회? 그럼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자, 그럼 이게 재단법인이냐? 재단법인 아니에요, 여러분.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이것은 그냥 일반 개인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사회 또는 재단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매각이 되는, 원래 재단법인이라든가 의료보험이 학교법인 제 교재 20강에 있을 겁니다. 22강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컨트롤 F 치시고 의료재단, 재단법인, 뭐 사단법인 그런 거 한번 치보시면 내용이 쫙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야지 처분이 가능한데 요게 재단법인입니까? 이게 종교법인이에요? 종교법인 아니잖아요.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종교법인은 법인이면 법인이라고 돼 있죠.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토지 가치에 맞춰서 입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드리나? 어떤 사람은 요걸 보고 이거 뭐 종교단체 아니야? 이 재단법인 아니야?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재밌는 문건 많아요. 자, 이게 좀 물론 이게 2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건물은 매각제예요, 그죠? 근데 자, 건물은 매각 제외, 농지야. 토지만 매각이야. 그러면 농지가 있어. 그럼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건물이 있어요. 토지만 매각이잖아. 토지만. 자, 농지. 그러면 농지증 필요하겠죠? 농지증 받았다고 해. 이거 철거라는 조건으로.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당간. 그죠? 자, 그러면 자,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럼 내가 농지를 낙찰 받았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지 원상 회복 명령이 발아지겠죠? 그죠?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때리겠죠? 이행강제금 4번 쳐맞으면 이 토지 몰수당한다. 이해 가시죠? 공시지가 25%씩 4번 때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래, 내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처맞기 전에 이 건물 철거해버려야지? 그럼 이 건물이 매각제외인데, 아이고, 건물이 매각제외인데, 이게 법정기상권 성립하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철거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토지주라고 철거도 못 하잖아. 나는 그러면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처맞고, 건물도 철거도 못 하고, 잘못하면 토지도 날리게 생겼어, 썩을.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어요? 제 A3 블루오션 교재 제가 연도별로 다 제가 정리해놨죠? 어떤 거냐면, 자, 블루오션 교재 100만원짜리 안에 보면, 여러분 여기 A3 연도별 표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모든 대한민국의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도 모든 대한민국의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참 블루오션 기자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팔았어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된다. 명지 탈출 시천사례 20건. 그다음에 아이고 날라가 버렸네.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타 자료들 이제 많이 좀 드리는데 어쨌든 자, 이 물건 농지 위에 건물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건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리 못하겠죠? 여러분 못해요. 자, 저는 저희들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지금 36분 40분 됐어요. 이게 참 이거 괜히 시작했어요. 이거 그냥 한 몇 개씩 해서 그냥 시간 질질 끌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럼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근린상가. 이것도 근린상가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근린상가인데 어디에 있는 근린상가냐? 자, 여러분, 근린상가를 하더라도요, 공단 내에 있는 근린상가야. 공단 내에 있는 근린상가. 자, 공단 내에 있는 근린상가는 정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여기서 꼭 뭘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 외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기가 꼭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매매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죠? 매매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 이 공단은 보통 6시, 7시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야간합니까? 불 환하게 켜고? 그러지 않을 공장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단 안에 근린상가는 약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물론 이 물건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야간에는 죽은 도시가 될 거예요. 그죠? 야간에는 죽은 도시다. 그 다음에 자기가 꼭 여기서 공단 안에서 뭐 납품업이라든가 다른 거 하지 않을 거면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자,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물건 많죠. 화성시에도 이거 뭐야 이거, 그죠? 이것도 보니까 임야야. 임야. 토지만 매각이네.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한 1000평 되네요. 임야가. 볼게요. 요건가 봐요. 요 토지인데 뭐 맹지는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맹지는 아니에요. 뭐 유치권 행사한다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네. 하라고 해. 뭐 유치권 행사 중 뭐 몇 군데 써있네요. 그죠? 유치권 행사 중 어쩌고 그죠? 이 토지인가 봅니다. 이 토지. 요 토지. 요 토지인데. 그죠? 자, 임야인데 뭐 일단 1000평 되니까 뭐 한 4개 정도로 아니면 또 30개 정도로 잘라서 팔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여기가 지금 읍지역이죠. 그럼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도시지역인데 볼게요. 자, 이쪽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두필지. 요렇게 두필지예요. 그러면 이게 건축법상 들어옵니까 아닙니까? 읍지역이잖아요. 건축법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허가 되는 데는 문제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권이 살아있대잖아요. 그죠? 뭐 경매 물건지 보니까 건축허가권이 살아있대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제조업소, 이종 근생이죠. 이종 근생 공장, 제조장으로 허가를 냈답니다. 그죠? 착공신고를 했대.
자, 여러분들 쫄아서 이런 거 못 들어가잖아. 그죠? 쫄아가요?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 우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거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위치만 좋다면, 팔로만 괜찮다면 돈 되죠? 출구 전략은 반드시 세우시고. 자,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착공신고 들어가는데 어찌라고. 나는 다 깨부릴 수 있어. 깨부술 수 있어. 착공신고 들어가는데 어찌라고. 어찌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제가 분명히 블루오션 기자를 사라고 이렇게 몇 번 3개월 동안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신 분들 아마 평생 계속 공부하십시오. 저처럼 이 건축학관, 개발행 형학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공개방송 그러잖아요, 맨날. 개하수들이라고. 이거 뭐 그죠? 유치권 있으면 어찌라고. 지가 뭐 이 맨 땅에서, 그죠? 24시간 몇 년 며칠 다 뭐 점유할 수 있어요? 점유하라고 하세요. 텐트 치고. 아유, 웃겨.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요거. 이 물건도 옛날에 공장인데, 그죠?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분이지. 이거 진입 들어가 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 볼 때 잘 보시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은 이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진입도로만 지분이다. 자, 그러면 공장인데, 자, 토지형 계획을 볼게요. 토지형 계획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성장 관리 계획 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럼 이게 뭐예요? 성장 관리 권역이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공장이니까. 그러면 산업단지형, 산업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죠. 산업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밑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뭐 근로상은 아무리 문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장을 볼 때 이게 이제 저기 밑에 아래에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랬죠.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기 궁평항이죠. 여기 궁평항. 궁평항 이남 쪽은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죠? 그런데 잘 매매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 이게 또 한 번 경매로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감정가가, 60억이었어요. 옛날에는 60억이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난 다음에 80억으로 올라버렸네? 5년 후엔 지금 80억이네. 옛날에는 이게 60억이었습니다. 60억.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화성도 저 이남 쪽은, 임대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인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가 이런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화성에서 인력 수급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이 많은데 대기업 빼놓고는요, 일반 중소기업들은 인력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인력 수급하는데. 그래서 그런 수도권 외곽 지역은 특히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그래서 이런 쪽 외곽 쪽에서 공장 하실 분들은 특히나 이면주차 아이고 우리 약간 고객이 주차장 있냐고 그래서 전화 오길래 여기 인력 수급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장을 돌리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외곽 쪽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옛날에 경매 낙찰 받은 분도 옛날에 이걸 60억에 낙찰 받았는데, 아니 40억에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자, 공장을 직접 하실 의향으로 낙찰을 받았겠죠. 근데 공장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또 재경매가 나왔죠. 왜 재경매가 나왔겠습니까? 뭐,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자 감당을 못해서 다시 경매로 나왔던가, 아니면 뭐 공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경매로 나왔다든가, 그러겠죠. 그죠? 공장이 문 닫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물건인데, 요거, 그죠?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요거 뭐, 이런 거 딱, 이메일 나오잖아요. 이메일 이렇게 딱 나와. 이메일 이렇게 딱 나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일단 맹지입니다, 맹지.
일단 맹지라는 거. 맹지라고 해도 우리 블루오션에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죠. 단 그 중에 하나 조건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없이 많이 한 30여 가지의 조건을 써놨지만 그 중에 하나 조건이 맹지라도 현황도로는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팔아먹으려면 경사도도 맞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있지만 그것은 제가 뭐 우리 블루오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공개한 거니까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제가 봤어요. 일단 맹지야. 팔아먹으려면 제가 그래서 경사도로 한번 봤어요. 경사도 화성시는 도시계획 그 조례에 의하면 15도 이내만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15도 이내가 많아야 되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 책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잠시만요. 경사도를 보니까 15도 이상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땅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1100평인데 개발 가능지는 그러면 뭐 한 2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건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맹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 맹지는 맹지입니다. 지금 이게 맹지예요. 맹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 개발 가능한 면적이 300평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빨리빨리 책상 앞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임장을 가야지. 가서 무슨 기름값 날리고 가서 뭐 소고기 먹고 오면 괜찮죠. 그냥 뭐 소고기 먹고 온다 생각하면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책상 가서 먼저 검토해보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매 물건을 볼 때 여러분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저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물건 어디 있어? 자, 이건 재밌는 물건, 하나 재밌는 물건인데, 자, 요것은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로 쓰고 있어, 이렇게. 그죠? 농지예요, 실질적인 농지. 자, 여러분, 임야를 농지로 바꾸려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럼 요것은 임야를 농지로 쓰고 있는데 이건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예요. 그죠? 옛날에는 일정 기간마다 임야를 농지로 변경했으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양성화하는 기간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그럼 이거 일단은 개발행을 받아서 농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그죠? 비용은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간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개간을 받아서 농지로 바꿨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비용 얼마 안 든다니까요? 이런 야산들은 농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알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뭐 농지로 만든 다음에,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농지로 만들게 되면 저는 그래요. 장단점이 있죠. 농지하고 임야하고, 그죠? 산지 복구 비용, 그러니까 산지 전용 비용이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비용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많이 나잖아요. 그죠? 농지는 제곱미터당 5만원, 최대 15만원. 임야는요, 지금 7천 얼마인가? 제곱미터당? 그죠? 싸죠? 그 다음에 농지로 개발하느냐, 임야로 개발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저 같으면 농지인 상태에서 개발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농사질 거 아니면 개간 허가를 받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개간 허가를 받는 것은, 개간 허가를 받으면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사용을 못해요.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못합니다. 그죠? 아시죠? 승인사항이라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요 애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IC가 옆에 있죠? 이게 제이신갑다, 이게. 그죠? 조암 IC가 옆에 있죠. 톨게이트가.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거, 교통 입지가 좋은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것도 시대조사 해서가지고 뭐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특별히 어려운 물건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검토해보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유치권도 있나? 뭐 유치권 신고 있나 보네. 뭐 유치권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인근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치권 신고된 경매물건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얼마를 신고한 거야? 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네요. 자, 그럼 유치권 없는 거죠? 유치권 없는 겁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자, 다음 물건.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지예요. 대지가 그런데 여러분 지목이 대지예요. 지목이 대지인데 잠깐만요. 갑자기 TV 소리가 나서 지목이 대지가 700평이에요. 그죠? 이게 왜 대지가 700평일까? 자, 이런 건 일단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죠?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6억에 낙찰 받고 뭐야 이거 매각가 결정 취소가 돼버렸네? 왜 매각가 결정이 취소가 됐을까? 매각가 결정이 취소됐을까? 여러분 문건 송달래액 한번 보시고요. 그죠? 문건 송달래액 한번 보시고 뭐 여러가지 너무 싸게 받았나? 뭐 그래도 뭐 태클을 걸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물건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산마도 쪽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산마도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산업단지에서 요즘 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이 고속도로 입구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위치면 앞으로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목이 되라는 거. 지목이 되라는 거. 지목이 이쪽에 되면 최소한 뭐 한 돈백만 원 가나요? 그죠? 돈백만 원 잡으면 700평이니까 뭐 그죠? 800평이니까 뭐 한 그래도 7, 8억은 가겠죠. 그죠? 7, 8억 가겠죠. 왜 변경이 됐고 왜 매각가 결정이 취소가 됐는지 요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매각가 그 불허가 결정이 법원마다 정하면 알려주는 데가 있고 안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뭐 이런 것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그 뭐죠? 문건 송달내역 여기 있죠? 문건 송달내역 갖다 쭉 보시면 제가 문건 송달내역 뭐 그런 거 보는 방법 옛날에 다 강의했어요. 그리고 제 교재에는 또 상들이 찢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문건 송달내역을 보시면 왜 불허가를 했을까? 그것도 대충은 감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것도 한번 잘 보시고 뭐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향남 읍에 있는 거예요. 읍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임야인데, 자, 1500평이네요. 약 1400평. 1400평인데, 자, 요 토지인가 봐요, 요 토지. 요렇게, 요 토지나? 요 토지인가 보네. 자,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도로가 붙어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요 토지인가 봅니다, 요 토지. 요 토지. 근데 도로가 아까 보니까 요렇게 뭐 나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동읍지역이잖아요. 동이나 읍지역이라 그럼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이게 건축상 도로로 됐겠죠. 그런데 건축상 도로가 지정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안 될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물건 확인할 때는 건축상 도로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상 도로인지 확인해야 되고 건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돈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도시지역이지만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 땅인데 이게 이게 왜 건물이 있나? 잠깐만요. 건물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위치는 굉장히 뭐 땅은 좀 아깝긴 한데 좀 멀어서 이 땅인가 보네. 이 땅. 요 토지인가 보네요. 그죠? 뭐 이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왜 죽었지?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물건. 요거 요 토지거든요. 이렇게요. 위치상으로 대충 보면 이쪽이 많이 나오네. 자, 여기 뭐 일단은 유성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하고 접해 있는 거죠. 그죠? 맹지는 아니네. 그죠? 맹지는 아니고 이걸 개발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걸 개발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토지인데. 이 토지인데.
뭐예요? 임목축척, 지방고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임목축척하고 지방고 확인해야 되겠죠? 뭐 경사도 이거 뭐 1초면 확인한다고 했지 제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임목축척, 지방고는 나와 있죠 다. 금방 뭐 확인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기 3분. 아유 기네. 벌써 죄송합니다. 벌써 50분이 넘어버렸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공장이에요. 이것도 공장인데, 자, 공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중요하고, 기계 기구류 포함 여부도 반드시 봐야 된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계 기구류도 뭐 중고, 고철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동종업계를 아니면, 그죠? 동종업계가 아닐 거면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장 가격, 그 다음에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대형 차량이 몇 톤 정도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또 고속도로와의 어떤 IC와의 인접 관계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매매나 또는 임대가 잘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너무 오래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여러분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자 요거 자 30억짜리가 여러분 30억짜리가요 10분의 1토막 났어요.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사 들어가시겠어요? 좋습니까? 좋아요? 30억짜리가 10분의 1토막 났다니까요. 10분의 1토막 들어가시겠어요? 자, 이거 일단 맹지입니다. 맹지고 자, 맹지라도 상관없어. 맹지라도 우리는 경사도가 맞고 그 20가지 조건이 쫙 맞으면 우리는 들어가서 팔아먹어요. 그죠? 그런데 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경사도 15도 이하를 제가 측정해봤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5도 이하만 개발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15도 이하가 10%밖에 안 돼요. 제가 측정해봤거든요. 다 측정해봤습니다. 경사도 15도 이하가 개발 가능한지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맹지야. 우리는 근데 맹지라도 제가 제 블루오션 기자에 있듯이 10대까지 20가지 정도 조건만 맞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안 맞아. 이런 것은 딱 맹지라도 제대로 입찰 안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시면 또 계시겠죠. 저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임야예요. 이것도 70300 경사도 15도 이하는 30%밖에 안 돼요. 그죠? 경사도 15도 이하는 30%밖에 안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 요거 할까? 상가 해줄까? 시간이 지금 57분인데 요것도 상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알면 좋은데 이건 뭐 하지 말죠 뭐. 그리고 자 여러분 이거 요거 임야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이네요. 지분인데 뭐 도로가 지분이겠죠. 그죠? 이거 딱 보면 뭐 아까 계양도 어디 있어? 계양도 보면 대충 보고 그죠? 여기 이 도로가 지분일 거고 여기 도로가 지분일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분이긴 지분인데 도로 지분이요 300평이 넘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 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로 지분이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죠? 그래서 이 1160평 중에 도로 300평 빼면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 800평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800평인데 그죠? 당연히 읍지역이니까 건축부랑 도로 지정 공고 됐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득한 토지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개발행 허가를 득한 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A 토지가 있고 자 이게 진입도로가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 자 내가 여기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 허가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개발행 허가 준공을 이걸 낙찰을 받고 개발행 허가 준공을 받으려니까 시청에서 여기 이 소유자들의 동의서 받아오세요. 다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이거. 그죠? 그런데 이 본건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듣겠다면, 뭐 개발행위를 가져오면 돼요. 그죠? 뭐 어찌라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도로가 지분일 경우, 이런 경우는 나중에 건축 준공시나 또 개발행위가 준공시에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오늘 화성시 편을 좀 했는데, 요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할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여기 농지에 여러분, 농지. 제가 농지에 대해서 좀 이따 좀 강의를 할 건데, 나중에. 농지죠? 농지가 옛날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죠? 바로 임대차를 할 수가 있었어요. 농지 임대차를. 한 1년 정도 소유하다가 임대차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4개월인가 5개월 후에부터는 농지 임대차는요, 3년 동안 자기가 농지를 낙찰받고 자경을 해야지 그 이후부터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시행이 지금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좀 이게 헷갈리시나요? 옛날에는 내가 농지를 낙찰을 받고 한 1년 정도 자경을 한다든가 목적 사업대로 하고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3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여기서 자경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임대차가 가능하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건물이 있어요. 건물. 농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아까 두 번째 물건인가 세 번째 물건인가. 그죠? 제가 얘기했죠? 블루오션이 나와 있는 거. 이런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만의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무원분들 몰라요. 여러분도 해결도 못하고 공무원이 시킨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자, 법정 이상은 성립 여부 있는 물건이 있음. 성립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냐.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농지야, 농지.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죠?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농지 위에 있다. 그렇다고 모두가 불법 뭐가 건물이냐? 농지 위에 있으면 다 매각 제외면 불법 뭐가 건물입니까? 법치권이 성립하고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면 법치권도 성립한대. 그리고 당연히 건물 철거할 수 없겠죠. 관할청에서는 그래도 이 농지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4번 쳐맞으면 농지 뺏긴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블루오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저한테 제 블루오션 기본 계좌 사시고 블루오션 계좌 사신 분들 이거 해결 못합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화성시의 물건 한 30개 정도를 빠르게 한번 봤어요. 되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좀 리바이벌 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이렇게 블루오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한 거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시,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넘었어요. 아우, 저도 피곤하네. 목소리 좀 피곤한데, 아유, 모기가 물리더니 간질간질해요. 주식을 좀 얘기를 해보려니까 간단하게 종합지수만 얘기할게요.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강의하다 보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종합지수만 잠깐 볼게요. 종합지수 차트인데, 자, 종합지수 제가 말씀드렸죠? 물방 보기만이라고. 근데 종합지수 이제 9월이죠? 9월달에 한번 8월달에 빠졌다가 반등을 줬어요. 9월달에 재차 밀렸다가 올라갈지, 재차 밀렸다가 이렇게 푹 빠질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9월달에는 2500선을 한번 두드릴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박스권에서 구간에서는요, 테마가 움직이는 거니까 물방 고기반입니다. 물방 고기반. 그죠? 근데 종합지수 2500선 깨고 내려가면 전량 매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종합지수 2500 깨고 내려가는데 매도 안 하고 내 동목은 버틸 수 있어. 존버하는 분들은요, 패가망신합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이렇게 당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다 당해보셨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합지수 9월달에 2500선 혹시나 깨면, 안 깨면 매도할 필요 없지만 2500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전량 털고 함수할 쉬십시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